오늘은 그 대륜 FC의 기본 전술인 3-2, 3-2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3명, 수비형 미드필더 2명, 공격형 미드필더 3명, 센터포드 2명. 이 포지션의 장점은 중앙에서 공격형이 중앙 센터포드가 둘이라는 거. 중앙을 두텁게 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 물론 11명이 다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중에서 이 포지션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2명과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서도 특히 오른쪽과 왼쪽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 이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가 윙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른쪽 그 공격형 미드필더도 내가 윙이구나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썼을 때 보면은 너무 윙이 벌려져 있어서 이쪽 공간이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도 올라간다면 이렇게 공격이 내려왔을 때 이 수비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이렇게 허리를 윙을 많이 벌리지 않고 공격 숫자 허리 싸움에서 숫자를 많이 둔다. 그래서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 윙이 왼쪽 미드필더가 중앙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면 가끔씩 이렇게 밖으로 빠져줄 때가 있습니다. 한 게임에 한 4-5번 정도, 많게는 6번 정도, 양쪽에서 4-5번 하면 한 10번씩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이 보고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이렇게 빠져줘야 되겠죠. 공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공격형 오른쪽에 있는 미드필더가 이렇게 나간다면은 이 전술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주냐? 센터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 센터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 공이 차단되어도 여기서 쉽게 이 친구들이 상대편이 풀어 나오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려지면은 이 공이 차단됐을 때 이렇게 쉽게 공간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쉽게 또 풀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키 포인트는 사이드로 빠져나갔을 때, 공이 투입되어 있을 때 이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센터로 들어간다는 거. 이때 센터로 들어갔을 때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 포드가 이 수비를 끌고 밖으로 나온다, 교차를 해준다면은 이 친구가 득점할 찬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준다면, 이 센터포드가 자기 자리를 버리고 밖으로 빠져나와준다면 그런 역할을 만약에 이 센터포드 둘이가 한다면은 상당히 다채로운 공격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갔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나가서 받는 게 아니고 나가면서 공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벌려 있다가 공을 받았습니다. 이 받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안에 있다가 나가면서 공을 받습니다. 올라가고. 이때 이 친구가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가 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안으로 가준다는 게 이 전술의 키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센터에서 공간이 복잡하다면 이 센터 포드가 밖으로 수비를 끌고 내려와야 되죠. 끌고 내려올 때 이쪽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해서 공간이 난다는 거죠. 자기를 희생함으로 해서 공간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포드 둘이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센터포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하면 이 공간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 이 수비형 미드필더 둘이가 아무 생각 없이 공격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차단되어서 공이 나온다면은 이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수비들이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공격이 전개될 때 한 명이 올라간다면 반드시 한 명은 쳐져, 굳이 두 명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한 명 올라간다면 반드시 한 명, 굳이 두 명까지 올라갈 필요는 절대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차단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내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수비 커버 치줄 수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까지 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이 이렇게 나가면서 전개되었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전개되었을 때 가끔씩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서 오버픽 나가는 경우는 드물죠, 사실. 나갔을 때 공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가 벌리는 것이 아니고 센터로 들어간다는 것. 센터로 들어갔을 때 이때 공간을 이 센터 포드가 빠지면서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니면 벌려 준다는 것. 수비를 달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 공간은 생기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투입되어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생긴다는 것. 이렇게 둘이 들어간다면, 만약에 이 센터포드 둘이가 한 명은 공격이 이렇게 되고 나오면서 들어가 주고 빠져나오고 들어가 준다면은 이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서 공간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까지 하면은 상당히 팀 컬러가 다채롭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려면은 이 두 명의 센터포드가 상당히 자기 역할을 놓아야 됩니다. 놓고 빠져나오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보통 보면은 둘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말뚝으로 서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공격이 이렇게 전개되었을 때 절대 자기 자리를 놓지 않죠. 노음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수비를 끌고 나와서 그 역할까지 한다면은 상당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센터포드로 해서 리턴 나오는 것도 되고, 들어갔을 때 리턴, 들어갔을 때 리턴, 잡지 말고 여기서 한 박자를 늦춤으로 해서 이 친구는 두 박자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박에 원박에 나오면은 바로 슈팅 이렇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리턴 나오면은 때리지 않고 다시 벌려줄 수도, 가면서 벌려줄 수도 있고. 이 친구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여기 있으면 상대편 수비는 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좁혀 있습니다. 좁혀 있기 때문에 나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벌려가 있으면 이 수비도 이렇게 벌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 공간이.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수비도 이렇게 안에 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너무 답답하다 했을 때 밖으로 빠지면은 빠지면서 받습니다. 그럼 수비 따라오겠죠. 그러면은 리턴 내면 됩니다. 돌리고 또 나가면서 나가고, 이때 이 친구의 역할은 더 벌리는 게 아니고 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 센터로 들어가고, 이에서 역할을 하면 좋은데 안 해도 굳이 이렇게 공간을 창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시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나갔을 때 한 명은 빠져주고, 생각 없이 올라가다가는 뒷공간에서 차단돼서 나왔을 때 수비가 힘들어진다는 거. 특히 왼쪽 수비까지 올라간다면은 하나 센터백이 엄청나게 부담스럽다는 거. 그래서 3백에서는 가급적 사이드에서는 올라가지 않고, 포백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이 여기서 이렇게 전개되었을 때, 나가면서 전개되었을 때, 아니면 센터로 바로 줘도 되고, 다시 센터가 줬을 때 나가도 주지 않고 센터로 갔을 때 여기서 둘이 2대1을 하고 티키타카가 된다면 상당한 위협적이라는 거.
나갔을 때 이쪽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가 들어간다는 거, 센터 쪽으로 받쳐준다는 거. 얘가 들어갔을 때 뒤에 커버 쳐준다는 거, 센터로. 센터포드가 들어갔을 수비 공격형 미드필더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가지 말고 벌리지 말고 그 밑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중앙을 두텁게 설 수 있다는 거. 하나 올라가 준다면 하나는 밑에 커버 쳐줘. 이쪽은 버려도 됩니다. 공은 이쪽에서 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굳이 활용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야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공격이 이렇게 센터가 들어갔을 때 양쪽으로 벌리지 말라는 거. 이렇게 벌리면 공이 차단됐을 때 너무 쉽게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공이. 그래서 올라갔다면 내려오기가 힘들다는 거. 센터가 이렇게 공이 있을 때 이쪽 레프트, 라이트, 이제 오른쪽, 왼쪽에 공격형 미드필더는 센터 쪽으로 가서 공을 도우라는 거. 뭐 이렇게. 물론 한 명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는 절대 가지 말고 센터로 가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벌리라는 거. 이 친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벌렸을 때는 이쪽이 공간이 여기서 차단되었을 때 공이 이렇게 투입된다. 그럼 당황스럽죠. 수비하기가. 이렇게 공격이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할이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여기서 쫑이라든지 쉽게 풀어 헤치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 수비도 이렇게 벌려져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이 진행될 수 있죠. 이렇게 좁으면 야들도 사람 없는데 여기 서 있지 않는다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움직여 준다면 이렇게 수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가끔씩 공이 나왔을 때 빠져나가면서 공을 받고, 수비는 이렇게 있는데 공격이 있다면은 돌아서 나왔을 때 나가면서 공을 받아주면은 야가 이렇게 되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나가면서 받으니까 공간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오른쪽 윙은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안으로 이렇게 좁힙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에 버리게 되죠. 공간에서 우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보고 이 센터포드 둘이가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올 때 자기 수비를 달고 빠져나와도 관계없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나오지 말고 수비가 빠져나왔다 싶으면 자기도 공격 가담하면 됩니다. 굳이 이 친구가 여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죠. 수비를 땡기고 안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 위치가 이렇게 가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왔을 때 뒷걸음치면 이 친구가 윙 역할을 해도 됩니다. 센터포드가 자기 자리를 버리고 빠져나올 때 그 공간은 만들어진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최전방에 킥이 되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렇게 공간에 던져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센터포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수비 양쪽 공격형 미드필더가 오므려있기 때문에 수비가 이렇게 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좁혀져 있습니다. 올라올 수도 있고 얘들이 윙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친구들이 이 윙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공을 이렇게 뿌려준다든지 하나가 나갔을 때 따라 나가고 이 친구가 벌리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도 없어지는 거예요.
수비가 이렇게 안 있기 때문에, 이쪽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 수비가 사이드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가 능력이 있는, 발이 빠른 센터, 득점력이 있는 센터 둘이가 이렇게 윙 역할도 해주면 됩니다. 하나가 나갔을 때, 공이 투입되었을 때 이 친구는 따라 나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 친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센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센터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됩니다. 이 친구도 같이 따라가면 되죠. 이때 둘이가 같이, 수비형 미드필더 둘이가 올라가지 않고 최소한 한 명만 올라가고 한 명은 서 있어 줘야 되는 거죠. 둘이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이 볼이 잘려서 만약에 나온다면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수비가. 그래서 둘이는 올라가지 않고 기다려준다. 공격 5명이 센터포드 여기 있으면 충분하다. 득점이 날 것 같으면 난다. 기본 전술인 3-2, 3-2에서 이 역할이 수비형 미드필더 둘이가 생각 없이 둘 다 공격에 가담하지 말고, 이 양쪽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과 왼쪽이 너무 벌려있지 말자. 벌려있으면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서 통으로 한다. 특히 아들 둘이가 이렇게 올라가지 말자. 한 명이 올라가면 최소한 한 명은 있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 자리를 놓고 빠져나왔을 때 들어가자. 네. 공은 들어갔을 때 빠져나오는 타이밍에 공이 이렇게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나기 때문에. 아니면 공간이 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순간에 들어가면 투입될 수 있죠. 2대1로. 이 친구 공격형 미드필더, 센터 미드필더가 줄 수도 있고. 이때 가담해주고. 뭐 축구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역할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움직임은 어느 정도 패턴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본 패턴. 벌리지 않는다. 둘이가 너무 올라가지 않는다. 공간을 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격형 센터포드 둘이가 자기 거를 버리고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다. 공간을 창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나갔을 때 공이 간다면 이 친구는 가지 말고 센터로 들어가라. 센터로 들어갔을 때 빠져나오면 공간이 다시 나올 수 있다. 둘이가 너무 높게 올라가지 말고 하나는 최소한 지켜줘라. 공간을. 나올 때 들어가라. 그러면 득점 찬스가 날 수 있다. 센터 중앙에 공격수가 3명이 있으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받쳐주고 이렇게 다시 안 넣었으면 돌리면 되는 것이고, 나와서 받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영향이 되면은 백어택 한번 해줘도 되고, 백어택 해줬을 때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기본 패턴. 기본 전술인 3-2, 3-2에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공격이 이게 중앙에서 집중되다가 나갔을 때, 공이 나갔을 때 중앙으로만 집중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한쪽은 버린다. 뒤에 빠져나가도 되고 다시 나왔다면은 벌리면 나가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여기서 공돌라 하지 말고 센터에 가입한다. 한쪽은 버린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공간에서 우리들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지역에서. 쉽게 야들이 이걸 풀고 나오기가 힘들다. 공격은 자기 거를 공을 뺏어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중앙에서 우리 힘을 받을 수 있다. 네.
기본 전술인 3-2, 3-2. 일단 이 전술이 잘 먹힐 때까지 한번 올 겨울까지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 찬바람이 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번 계속 이 패턴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전술 수비형 둘, 공격형 셋인데 헐이라고 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헐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갔을 때 들어간다. 나갔을 때 혹시 빠져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봐서 따라하면 된다. 오늘은 대륜 FC 기본 전술인 3-2 전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